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여자부 7개 구단 1차 선수 등록 현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각 구단의 셀러리 캡 소진율 그리고 선수들의 연봉 및 이적 현황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입니다. 흥국생명의 셀러리 캡은 총 24억 9,400만 원이고 여자부 셀러리 캡 27억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에 남은 셀러리 캡은 2억 6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우선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을 끝나고 팀의 중심이었던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했고, 그리고 내부의 BPA가 무려 4명이 풀렸지만 이고은, 신현경, 문지은, 김다솔 등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외부 FA는 지난 시즌 FA 최대어로 꼽혔던 이다현을 영입했죠.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흥국생명이 실업팀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뛰고 있었던 박민지 선수를 영입했던 것인데요. 박민지 선수는 프로에서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에서 뛰었고 이후 지난 시즌부터는 실업팀으로 옮겨 포항시청과 수원특례시청에서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로 뛰면서 우승컵도 들어올리고 공격상도 수상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연봉을 봅시다. 많은 선수들의 연봉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 몇몇 선수들 연봉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FA로 데려온 이다현 선수가 총 5억 5천만 원을 받아 흥국생명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수지 3억 6천, 이고은 3억 1천, 신현경 3억 원, 그리고 이번에 자유신분 선수 영입한 박민지의 연봉은 바로 연봉 5천만 원, 옵션 500만 원으로 보수총액 5,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봉이 많이 오른 선수는 바로 정윤주 선수입니다. 정윤주 선수의 지난 시즌 연봉 4,500만 원, 옵션 500만 원, 보수 총액이 5천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2024-2025 시즌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나선 정윤주는 35경기 432득점을 올리며 득점 11위에 자리했는데요. 국내 공격수 중에서는 김연경, 강소희, 박정아의 2호 4위다. 이러한 최고의 활약을 펼쳐 통합 우승에 주역이 됐고 연봉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정윤주의 연봉은 1억 원, 옵션 2천만 원, 보수 총액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의 셀러리 캡은 22억 3,600만 원이고 여자부 셀러리 캡 27억과 비교하면 4억 6,400만 원이 남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로 풀렸으나 표승주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으로 선출돼 새 출발을 내딛습니다. 염혜선이 4억 5천만 원으로 정관장 내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박은진 3억 8천, 정호영이 3억 2천, 노란 2억, 박혜민 1억 8천, 이선우 1억 5천 등으로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도 이번에 자유신분 선수인 미들블로커 이효빈을 영입했고 보수 총액은 5천만 원입니다. 2023-2024 시즌 V리그 통합 우승을 했지만 2024-2025 시즌에는 3위를 밀린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셀러리 캡은 27억 원이고 여자부 셀러리 캡 27억 원을 모두 풀로 꽉 채운 상태입니다. 우선 현대건설은 멤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시즌을 끝나고 FA로 풀린 이다현과 고예림이 각각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했고 아포짓 스파이커 황현주 역시 한국도로공사로 떠났고 고예림의 보상선수로 워우사이드 히터 이예림을 택했고 IBK기업은행에서 뛰던 김희진을 영입했으며 또 무릎 부상으로 잠시 코트를 떠나 있었던 아웃사이드 히터 지민경을 영입하는 등 전력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양효진은 8억을 받고 정지윤이 6억 5천, 김현견이 4억을 받습니다. 새로 현대건설로 합류한 선수 김희진은 7천만 원, 이예림은 8,500만 원, 지민경은 5천만 원을 받습니다. 현대건설은 고민지, 최서현, 김민채가 자유신분 선수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IBK기업은행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셀러리 캡은 26억 7,420만 원이고 여자부 셀러리 캡 27억에서는 단 2,5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구혜인, 김윤우, 김세율을 방출하고 프로팀에서는 흥국 백업이었고
실업팀에서 주전 세터로 활동한 박은서를 자유신분 선수로 영입했고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한 임명옥은 보수 총액이 1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는 최근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소영 선수인데요. 연봉은 4억 5천, 옵션 2억 5천, 무려 보수 총액이 7억 원입니다. 반면 지난 시즌을 끝나고 FA로 취득한 육서영 선수는 지난 시즌 활약으로 모든 팀들이 탐나는 선수였지만 결국 IBK 기업은행에 잔류했고 연봉 2억 5천, 옵션 5천으로 보수 총액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샐러리 캡은 23억 2,300만 원입니다. 우선 한국도로공사는 김현정, 하요림과 계약을 해지했는데 하요림은 실업팀 수원특례시청 소속으로 뛸 예정이고 김현정은 선수 본인이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미 해지 공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현금 트레이드로 임명욱을 영입하면서 대신 리베로를 문정원으로 기용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 한국도로공사도 황현주를 영입을 했습니다. 황현주 연봉은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는 연봉 8억 원인 강소희 선수입니다. 이어 배윤아 5억 5천만 원, 문정원 2억 5천, 김세빈 1억 1천, 이윤정 1억 2천 등으로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샐러리 캡은 19억 6,500만 원으로 너무나도 샐러리 캡이 많이 빈 상황입니다. GS칼텍스는 지난 시즌의 전력이 그대로 갑니다. 지난 시즌 끝나고 FA로 풀린 유서연과 권민지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다가오는 다음 시즌 역시 지난 시즌과 같은 라인업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자유신분 선수로 김지우와 박채민이 풀렸습니다. GS칼텍스는 유서연이 연봉 4억 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뒤이어 김주양 2억 5천, 권민지와 안혜진 2억 이렇게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퍼저축은행의 샐러리 캡은 26억 1,100만 원으로 생각보다 샐러리 캡이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선아, 류혜선, 오선혜가 자유신분 선수로 풀렸고 염어령이 이미 해지가 되었습니다. FA로 고예림을 영입했지만 이예림을 현대건설한테 보상 선수로 내줬고 아웃사이드 히터 전하리를 자유신분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생각보다 페퍼저축은행은 성적과는 별개로 의외로 고액연봉자들이 많은 팀인 것 같습니다. 박정아 7억 7,500만 원, 고예린 3억 7천, 이한비 3억 6천, 한다혜 2억 9천, 하혜진 2억 2천 등으로 연봉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적어주세요.